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서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김 위원장과 함께 신도시급 주거지역 착공식에도 참석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계자설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에서만 하루 수십 명씩 굶어 죽는 주민이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농업 문제를 안고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말했는데 회의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군의 특수전 항공기가 처음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한미의 전국급 연합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해 이달 중순 열립니다. 방어적 성격이라는 한미의 설명을 무시한 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북한은 고강도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요 이슈로 함께 짚어봤습니다만 김주애의 활동 반경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체육 분야가 있었고 이번에는 경제 분야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토요일 평양의 신도시급 주거지역 착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행사 다음 날인 지난 일요일 보도했는데요. 서포지구는 평양 북쪽 서포역 부근으로 중국 화물이 평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 10만여 명을 동원해 이곳에 살림집, 우리로 치면 주택 4,1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10여만 청년 대군이 건설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의의가 더 크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에 딸 주애를 동행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주애가 아버지 김 위원장 옆에서 흙을 삽으로 뜨거나 발파 단추를 함께 누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주애라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식장에 몸소 나오시어 불같이 뜨거운 연설을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 건설의 첫 삽도 뜨시며 주애는 그동안 주로 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난달엔 김 위원장과 체육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는데요. 주애의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후계자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주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한 전문가는 이를 계기로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딸 주애와 함께 갈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공연이나 지역 시찰 때도 동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군사 분야에 주애를 등장시킨 건 미래 세대의 안전 보장 의미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등장하는 게 합리적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후계자 내정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앞에 전문가는 다시 반박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주애의 등장이 후계 구도와 연관되는지 확실히 결론을 짓기엔 시기상조이며 김 씨 일가의 장악력을 위한 목적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쨌든 4대 세습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4대 세습의 당사자가 김주애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식량난으로 북한에서 농사 문제를 논의하는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좀 나왔습니까? 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지난 일요일 시작됐고요. 예. 3일절인 수요일까지 총 나흘간 열렸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했는데요.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중앙과 지방의 당정기관 그리고 경제기관 등의 책임자들도 끼면 확대회의가 됩니다. 지난달에 전원회의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리는데 이번에는 2달 만에 또 소집되고요. 또 당면한 농사 문제가 안건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전해든 적이 있는데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만큼은 아니지만 개성에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북한이 시장 경제 역할을 하는 장마당 대신에 국영 양곡 판매소를 통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수급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끼니를 줄이고 쌀 대신 옥수수를 많이 먹어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작년 식량 생산을 전년보다 3.8% 줄어든 451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 매체에는 이런 사정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문제 해결과 식량 증산이 얼마나 절박하게 여기는지 단면이 드러났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 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우리 당은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협 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로 중시하고 그 올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오래 알고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과제는 관계공사 추진, 능률 높은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 경지 면적 확장, 농업 과학기술 발전, 정보당 곡물 수확량 제고 등입니다. 모두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들로 식량난은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일부는 가시적인 대책 없이 기존 구호를 반복했다고 평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에 많은 분들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셨겠지만 최근 미 전략 자산들이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또 특수전 항공기가 출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것은 미 공군의 AC-130J 고스트라이더입니다. 예. AC-130 기종 가운데 최신형이고요. 중무장한 지상 공격용 항공기, 즉 건십으로 분류됩니다. 전투기 등이 보통 앞에서 무기를 발사하지만 건십은 상공을 선회하면서 측면 무장으로 공격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라이더는 별명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 등입니다. 전술 수송기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30mm 기관포와 105mm 곡사포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해 하늘의 전함으로 불립니다. 스쳐 지나면서 지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전투기와 달리 건십은 상공을 맴돌다 보니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적의 추적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플레어를 발사하는 모습이 천사를 닮았다고 해서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고스트라이더는 한미군이 지난달 초부터 진행한 연합특수작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왔습니다. 티크 나이프로 불리는 이 훈련엔 미사일과 기관포 같은 화력 무기 타격, 인질 구출을 비롯해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고스트라이더가 동원된 실사격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합참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신 버전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비인데 이번 티크나이프 때 한국에 처음 옴으로써 그 한미 동맹의 긴밀한 유대를 보여주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장면에는 3km 상공의 고스트라이더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무인도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의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앞두고 각종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유의 방패 연습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일정이 발표가 됐잖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유의 방패 연습은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3일 시작됩니다. 예. 23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됩니다. 연습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치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군의 발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연습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돼 실시됩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명칭은 전사의 방패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단됐던 전국급 연합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전국급 훈련은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치러지는 훈련을 말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축소돼 시행돼 왔습니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되고요. 미 핵추진 항모 니미츠-5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전개도 예상됩니다. 연습에 방패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주한미군은 이번 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유의 방패 등 한미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사탄의 무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연습 기간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2021년 1월 달에 공언한 5가지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그게 지금 이제 3년째니까요. 5년 이내에 그런 것들을 마쳐야 되는데 금년에 그런 발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가 자유의 방패 일정을 발표한 날 하늘에서는 미군의 전략자산 B-1B 전략 폭격기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 무인기 MQ-9 리퍼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공중연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무역 통계와 위성 사진, 유엔과 남한 당국자의 분석 등 모든 게 북한의 식량 부족을 시사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는 극소수라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북한 주민의 절반가량이 영양 부족 상태였다가 3년간의 국경 폐쇄로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월요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도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대규모 한미연합 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북한이 이를 핑계로 고강도 도발을 벌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